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설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예요. TM을 해서 고객님을 내방을 시켰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렇죠? 차를 한 잔 마시겠죠. 날씨 얘기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미디어 매칭을 통해서 당연히, 그래서 분위기가 살짝 녹았습니다.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이토스는 시작이 됐어요. 나도 고객을 보고, 고객도 나를 보고, 서로 옷차림도 보고, 그죠? 근데 고객님이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신뢰를 줘야 나를 믿고 계약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녹았습니다. 물건 얘기도 하고요. 상품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2번이 로고스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고객도 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횡단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적용을 시켜가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지산이 몇 개가 있고 우리가 준공될 때는 몇 개가 더 생기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총 호실은 몇 개가 될 예정인데 그중에 재료용 공장은 몇 호실, 업무용 공장은 몇 호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60개 재료용 공장은 이 지역의 총 수요 공급을 따져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차는 걱정을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실입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 줘야 손님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통계 자료,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열심히 해도 고객들의 마음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게 따로 있다고. 그리고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파토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파토스로. 그래서 어 이토스, 로고스까지 갔다가 마지막에는 파토스로 마무리를 해 주는 겁니다. 파토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가 설득을 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토스가 60%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고스가 10% 차지해요. 그리고 마지막 파토스가 30%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파토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해 줘야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고 친밀감을 형성을 했어요. 이 클로징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로징을 할 때는 마지막으로 설득할 때 이 물건은 가격도 저렴하고 스펙도 좋고 입지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좋은 상품은 바닥에 깔고, 그렇죠? 고객이 이 상품을 가져가야만 되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준비 장만을 하셔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되죠. 지금 은행 이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묶어 놓으시면 연금처럼 월세 받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시면 돼요. 뭐 한참 후의 얘기지만, 그렇죠. 이렇게 연령별로 혹은 성별로, 그렇죠?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브리핑을 해 주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져갔을 때 내가 생기는 이익보다는
내가 이걸 가져가지 않았을 때, 이거를 포기했을 때 내가 겪게 될 그런 불편함, 손해,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이 좀 들게 해 줘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70% 80% 가까이 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분양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나중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 임대차를 맞춰요. 그래서 월세를 또박또박 받아요. 실입주는 물론 입주해서 사업을 하겠죠. 그러다가 1-2년 혹은 2-3년 후에 보면 어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그리고 시세 차익이 발생이 돼요. 한 이전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를 보면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그냥 돈으로 갖고 있는데 그때 이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월세도 받았지,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남겨서 매매도 할 수 있고 내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이렇게 저 만나서 브리핑 다 받으시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걸 포기하시면 어 이 이후에는 지식 스타트업 센터라는 말만 들어도 제 생각 날 거예요. 제 얼굴 떠오를 겁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입주해서 제대로 막 돌아갈 때쯤 되면 그때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보시잖아요. 그때 제 얼굴 떠오를 거예요. 아마 지산 얘기만 들으면 제 얼굴 무조건 떠오르실걸요. 아깝잖아요.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지금이 기회인데. 투자하기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더구나 상품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설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클로징을 하게 됐는데 이 클로징은 TM으로 돌아가서 어 바디하고 그다음에 클로징할 때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클로징도 이거 말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